대박이다. 오늘의 행복이네. 오늘의 행복. 3개네요, 3개. 와, 이쁜 거 발견했다. 우산. 오, 능이 너무 신선하다. 나가야겠다, 안 되겠다. 금송이 금능이들입니다. 뭐라 하시나더라고요, 지난번. 안녕하세요. 밴쿠버와의 비비안입니다. 2024년 올가을 송이버섯 세 번째 에피소드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영상은 저희가 2024년 10월 둘째 주 실제 송이버섯을 캐는 모습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영상의 세 가지 주제는 첫째, 한국 송이버섯과 캐나다 송이버섯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둘째, 캐나다 송이버섯의 생태 특징은 어떠한지, 셋째, 제가 사는 캐나다에서의 합법적인 자연송이 채취 방법 또한 함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이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의 안내이오니 이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송이 채취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줄송이 캐기 노하우에 대한 영상도 지난주에 업로드 드렸으니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한 꼬리한 이 송이 냄새. 반갑다, 송이야. 그럼 첫 번째, 캐나다 혹은 미국의 자연송이와 한국의 자연송이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지 먼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밴쿠버는 캐나다의 서쪽 최단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에 위치해 있는데요. 남쪽으로 위치한 미국의 워싱턴주에서도 비슷한 종류의 송이버섯이 많이 자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송이버섯은 주로 소나무 서식지 주변에 많은 반면 캐나다나 미국의 자연송이버섯들은 전나무의 일종인 더글라스 펄, 솔송나무라 불리우는 웨스턴 햄낙과 같은 다양한 침엽수들과 균균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한국 송이버섯과 캐나다 송이버섯의 차이점을 모양적인 측면에서 먼저 비교해 본다면 크기와 색깔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의 송이버섯은 주로 황갈색을 띠는 반면 캐나다나 미국 송이는 보통 황백색의 우윳빛을 띠고 있습니다. 사람도 동양인, 서양인 색깔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송이버섯도 비슷한 피부색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 신기하기도 합니다. 버섯의 크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한국 송이버섯의 평균 길이는 5에서 10cm인 경우가 대부분인 반면 캐나다나 미국 송이는 보통 10에서 15cm로 길이가 길고 갓의 지름에 있어서도 크기 차이가 상당한 편입니다. 제가 여태껏 캐보았던 송이버섯들도 베이 길이 15cm 이상, 가세지름 20cm 이상 되는 대형 송이버섯들도 많았습니다. 오죽하면 제가 자이언트 대왕 송이버섯들이라고 별칭을 지어 붙일 정도였으니까요. 색깔과 모양은 이렇게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맛과 향에 있어서는 어떨까요? 작은 고추가 더 맵다는 속담이 있듯이 맛과 향에 있어 한국 자연 송이버섯이 더욱 세고 깊은 향과 맛이 배어있는 반면 캐나다와 미국 송이버섯은 상대적으로 약간 마일드한 맛이 특징입니다. 하지만 그 맛과 향의 차이가 극명하게 나뉘어질 정도는 아니라고 할 수 있겠고요. 소고기도 한우는 한우대로 캐나다산 소고기는 그 나름대로의 풍미가 있듯이 자연송이의 색깔과 크기는 달라도 맛과 향, 영양 성분은 동양의 그것이나 서양의 그것 모두 인위적으로 재배된 어느 버섯들보다도 탁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송이버섯이 잘 자라는 3대 요건, 다시 말해 기후, 산림, 토양 조건 중에 캐나다, 특히 제가 살고 있는 이곳 브리티시 컬럼비아주는 송이버섯이 잘 자랄 수밖에 없는 토양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이버섯의 일반적인 식별자는 침엽수림의 밑둥, 주변에 고운 가루 모양의 회색 토양인데요. 이 토양은 팥졸로 알려져 있는데 송이버섯 서식지의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기본적으로 팥졸은 유기물이 철과 결합하여 토양의 다공성 상층을 통해 스며들 때 형성되는데 이 혼합물이 표토를 떠다니면서 아래층이 표백되어 잿빛 물질이 남는데 분해가 억제되거나 정체된 산성 토질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팥졸 토양은 지구 전체 육지 질량의 약 4%를 차지한다고 하는데요. 흥미로운 부분은 캐나다 토질의 15.6%가 이 토질로 형성되어 있고 제가 살고 있는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에 거의 90% 이상이 몰려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캐나다 BC주와 미국의 워싱턴주는 송이버섯이 활개를 치며 돋아날 수밖에 없는 이상적인 조건들을 모조리 갖추고 있는 셈이죠. 그러다 보니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의 많은 지역들이 송이버섯들의 보물창고나 마찬가지인 격입니다. 감사하게도 적정 기온과 적정 고도만 맞으면 송이는 어디든 돋아날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발에 밟힐 정도로 흐드러지게 성장하는 거죠. 제가 작년 가을 이끼 밑에 돋아있던 자이언트 대왕 송이버섯을 모르고 밟았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이거 따가야겠다, 안 되겠다.
너무 신선하다 진짜. 와 대박 신선하다. 오. 이 옆에도 또 능이가 있고. 이게 저희들이 오늘 획득한 금송이 금능이들입니다. 아이고 이쁘다. 집에 가서 한번 달아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이 산에서 힘들게 따온 버섯을 한번 무게를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3.5kg. 3.5kg. 자, 우리 짝꿍님도. 오, 당신도 많이 떴네. 3.7kg. 오, 합해서 한 7kg 넘게 땄네요, 그래도. 오늘. 7.2kg. 자, 저희들이 오늘 딴 송이버섯과 능이버섯들입니다. 이런 거는 진짜 너무 이뻐. 와, 이거는 지름이 한 20cm 이상 되는 것 같아. 이거 다시 딴 거야? 어. 자, 얘네들은 이렇게 큐브로 썰어봤는데요. 이렇게 큐브로 썰은 것들은 송이버섯 밥을 할 때 쌀 씻은 물에 같이 올려가지고 송이밥을 해먹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전원을 켜고 이렇게 5단으로 싸가지고서 말리면 1년 내내 송이밥 먹고 싶을 때마다 꺼내가지고 다 씻어서 썰은 거니까 쌀 씻은 물에 올리기만 하면 됩니다. 이 능이버섯은 지금 개능이버섯이어가지고요. 그냥 먹을 경우에는 좀 쓴맛이 나더라고요, 지난번에. 그래서 이렇게 물에 담가 놨다가 말리던지 아니면 이렇게 김치찌개 같은 데 넣어 먹어도 굉장히 식감이 쫄깃쫄깃하면서 맛있더라고요. 세척해서 손질한 송이버섯을 이렇게 건조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올해 딴 송이버섯들은 대부분 한국에 계신 부모님께 이미 보내드렸는데요. 건조기와 선풍기에 돌아가면서 건조를 시키고 이렇게 진공 포장을 해서 보내드렸습니다. 자, 오늘 저녁은 여기 오늘 따온 송이버섯하고 삼겹살하고 거먹으려고요. 자, 이렇게 삼겹살하고 송이버섯이 노릇노릇 익어가고 있어요. 여보, 먹읍시다. 네, 송이버섯 물을 먹은 삼겹살. 삶은 양배추에 같이 싸 먹으려고요. 오늘 한 명을 썰고 갔을 때. 이게 펜볼턴에 와서 첫 술을 캐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합법적인 송이버섯 채취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는 등산객이 무단으로 송이를 채취할 경우 새길 출입 위반을 적용해 횟수 등에 따라 20만원에서 50만원의 과태료를 매기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불법 채취꾼을 적발하면 더욱 엄격한 법 적용이 이루어지는데요. 불법 채취꾼이 무단으로 임산물을 채취해 적발되면 경찰과 검찰에 고발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그에 반해 캐나다는 어떨까요? 캐나다 또한 불법적인 버섯 채취에 대한 벌금이나 처벌이 가해지는데요. 국립주립공원 내에서의 버섯 채취 적발 시 115불에서 2,000불 사이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개인 사유지에서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버섯 채취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합법적인 버섯 채취 방법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 BC주 법령에 의하면 크라운랜드, 소위 국유지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퍼밋 없이 임산물 채취가 가능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크라운랜드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 있을까요? 제가 다운로드 받았던 유용한 앱 하나를 추천해 드리고자 합니다. BC 아이헌터라는 앱인데요. 무료로 다운로드가 가능하고 BC주 내의 크라운랜드가 어디인지 경계를 잘 보여주는 지도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송이버섯의 생태 특징에 맞추어 송이버섯 서식지를 찾아내시는 방법을 숙지하셨다면 이제는 시청자 여러분이 가시는 그곳이 송이버섯을 합법적으로 채취 가능한 곳인지를 체크하시면 될 듯합니다. 자, 이렇게 송이버섯의 생태 특징과 함께 유용한 정보를 잘 숙지하셨다면 송이버섯을 스스로 캐보고 싶은 강한 욕구가 뿜뿜 솟아나실 텐데요.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10개의 질문을 던져보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질문을 들어보시면서 나 자신은 과연 몇 개의 질문에 예스라고 대답하실 수 있는지 자가 테스트를 권장하여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리는 질문에 대해 8개 이상의 예스를 대답하실 수 없다면 스스로 송이
송이버섯을 캐기보다는 시중에 판매하는 송이버섯을 편하게 구매하시는 편이 더 나으리라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10개의 질문을 던져드릴 테니 몇 개의 예스를 가지실 수 있는지 자가 테스트를 시작해보세요. 첫째, 해발 500m 이상 무리 없이 산에 오를 수 있는 체력이 있으신가요? 둘째, 독버섯 등을 인지할 수 있는 버섯 지식이 있으신가요? 세 번째, 곰 스프레이나 나이프 등 야생동물에 대처할 장비가 갖추어져 있으신가요? 넷째, 무전기, 나침판 등의 장비 등을 갖추거나 그 사용법을 숙지하고 있으신가요? 다섯 번째, 익숙하지 않은 지형을 갈 때를 대비하여 무료 지도나 앱이 준비되어 있으신가요? 여섯 번째, 등산복, 등산화, 방수복, 장갑 혹은 장화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으신가요? 일곱 번째, 야생버섯 채취 합법, 불법 지역을 구별할 수 있으신가요? 여덟 번째, 새벽 4시 이전에 기상하여 외출 준비가 가능하신가요? 아홉 번째, 100km에서 200km 이상 비포장 도로 등을 운행할 만한 적절한 차종, 또한 그에 따른 유류비 감당이 아깝지 않으신가요? 열 번째, 위험한 상황에서 함께 동행해줄 컴퍼니가 있으신가요? 자, 이렇게 10개의 질문을 던져드렸는데요. 여러분의 예스는 몇 개이신가요? 예스의 개수가 8개 이상이시라면 여러분은 송이버섯 채취를 위해 최소한의 준비가 갖추어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자연이 주는 가을의 소중한 선물, 줄송이버섯을 획득하실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하시고 맑은 새벽 공기를 마시면서 금송이를 캐시는 행운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라봅니다. 저 또한 5년 전까지만 해도 버섯 까막눈을 가진 하이커 중 한 사람이었는데요. 하이킹을 하면서 자주 마주치는 버섯들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게 되면서 야생버섯에 대한 공부도 하고 실제로 자연 송이버섯을 영접한 이후로 실로 송이버섯 사랑꾼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늘 면역력이 약해서 힘들어하다가 하이킹을 시작하면서부터 건강도 좋아지고 이렇게 자연이 주는 귀중한 선물들도 챙길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송이버섯이 가지는 신비한 효능에 대한 내용도 작년 송이버섯 시리즈에 잘 업로드해 놓았으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시청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송이버섯에 관련된 유용한 정보나 재미있는 이야기거리들이 있다면 여러분들과 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신선하네.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는 제 짝꿍님이 친한 형님들과 함께 10월 둘째 주 송이버섯 산행을 가서 찍은 클립들을 보여드릴 테니 여러분의 송이버섯 헌팅에 힌트가 될 만한 장면들이 있는지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쪽에는 오, 쌍둥이 대박. 이게 지금 피지도 않고 이런 거 하나, 그 다음에 돌. 아, 좋습니다. 이렇게 눈에 잘 들어. 이렇게. 이게 지금 막 나온 것 같은 버섯이 보입니다. 와, 이렇게 깨끗하죠. 따기도 어렵고, 흔들어. 야, 오, 완전 이거. 오, 좋습니다. 이렇게 조그만 게 하나 보입니다.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오, 야, 이건 뭐냐? 이렇게, 이렇게 나무 밑에 있는 버섯은 이거 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캐지도 못하는 것 같아. 이렇게, 어우, 한참 된 것 같은데 이거. 아니네. 엄청 신선하네. 이렇게. 아, 좋습니다. 자, 이렇게 송이를 라면 끓이기 전에 완전히 지금 한 6개 정도 넣었나요? 6개 더 넣었어. 일단 송이를 삶아서 버섯 물을 만들어서 그 버섯 물에다가 라면을 끓일 겁니다. 인당 30kg씩 넣었습니다. 라면이 6개 들어갔죠? 6개. 그 다음에 송이가 6개. 너무 10개. 그 다음에 소주 3병인데요. 야, 우준이 형 대박이다. 자기 같은 거 사왔어 지금. 요런 나 소주 3병 사오라 했더니 여튼 요런 거 봐봐. 아, 진짜 대박이다. 대박. 이게 뭐야 이게. 꼭 자기 거. 아, 진짜.
하여튼 뭐 이거 먹어야죠 뭐. 비교했을 때 봐. 이거 이게 뭐야? 아.